지지층이 불만 폭주하고 있는데 지금 우파 진영에서 난리가 났는데 왜 통합당은 민경욱과 거리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상황 모니터링 중이다. 이준석 최고위원 지원 동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의 4.15 총선 개표 조작 주장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자 당내 미래통합당 안에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논란이 증폭되니까. 왜 당혹스러워할까요? 개표 조작 논란이 증폭되니까 미래통합당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통합당은 당 차원의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전통적 지지층, 특히 강경 보수의 불만 수위는 올라가고 있다. 갈수록. 지역구에서 당에서 뭐하고 있냐? 이런 질책들이 쏟아지고 있나 봐요. 각 당협위원장, 지금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각 지역에서 지금 미래통합당 니네 뭐해? 당신 국회의원 돼가지고 뭐해? 당신 당협위원장이잖아. 뭐해? 이런 전화, 문자 이런 게 쏟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미래통합당이 가만히 있느냐? 보수 유튜브 방송에 세뇌 당해서 팩트와 거짓이 혼재된 것 같다. 지금 미래통합당에 있는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수 유튜브 방송에 세뇌당해서 팩트와 거짓이 혼재된 것 같다. 지금 뭔가 사실도 있고 거짓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다. 보수 시민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자유 게시판에도 당선자, 낙선자들은 부정선거 국민 불복종에 앞장서라. 부정선거에 동조하는 통합당, 민주당과 통합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이제는 미래통합당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부정선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선거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래통합당에 손해고 민주당이 좋아한다. 부정선거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특히 문재인이 가장 웃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위장 우파들은 정계 은퇴하라. 지금 미래통합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장 우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계 은퇴하래요.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도.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당선자들,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 당협위원장들, 너네 뭐하고 있어? 다 은퇴해. 너네 위장 우파야. 이럴 거면 민주당과 통합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경욱 의원 주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상황인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소송을 하는 것을 챙겨보겠다. 문제가 있으면 입장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주호영 원내대표. 한 당선인은 사견을 전제로 당에서 문제 지역의 재검표 비용을 지원해 주자는 의견까지 내놓았다고 합니다. 재검표에는 수개표 보증금 5천만 원과 소송 비용 1,0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한 지역구당 6천만 원이에요. 한 지역구당 다시 재검표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6천만 원이다. 주호영이죠. 그러나 당내 다수는 미래통합당 안에 있는 사람들 중 다수는 개표 조작 논란에 뛰어드는 것은 민심을 부정하는 자멸의 길이다 하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이준석 최고위원이 한 얘기가 정말 이 기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총선 직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개표 조작설 검증을 지시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권위 있는 정치연구소, 정치 관련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의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연구원. 미래통합당 산하의 기관이죠. 여의도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치 박사들이고 인재라는 것에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여의도연구원에 진작부터 개표 조작설 검증을 지시했었다. 그런데 여의도연구원에서 나온 결론은 조작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도 부정선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여의도 연구원에 지시를 했다. 진작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다 면밀히 조사를 해본 결과 조작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미래통합당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이.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우파의 두뇌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우파 진영의 두뇌. 우파 진영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 여의도 연구원.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 결과 조작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나온 것이 이제는 최고위원들 그리고 당의 중진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다들 가만히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여의도 연구원은요. 철저하게 팩트와 데이터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이런 거 없어요. 확실하게 팩트와 데이터로 당 지도부에게 보고를 하는 기관이 여의도 연구원입니다. 한 다선 의원이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한 규명 노력은 바람직하지만 당 차원의 지원은 또 다른 문제다. 선관위가 검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민 의원이 공개한 빈 투표용지에 유출 경로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만큼 사건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사의 베스트 댓글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베스트 댓글 볼까요? 부정선거 입장 안 밝히면 미래통합당은 없다. 없어져야 할 보수정당 아무도 지지 안 한다. 이렇습니다. 유승민, 이준석, 김세현, 김무성 민주당 뿌락치다. 주호영 수상하다. 니들한테 표를 주었던 지지자들이 궁금해한다. 투표 조작 의심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골수 우파들의 주류 민심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은 여의도 연구원을 정말 깊이 신뢰를 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각종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런 모든 우파 정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연구소에서 뭔가 데이터가 나오거나 뭔가 결론이 나면은 이게 잘 안 뒤집어집니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일단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의심 가는 정황, 선거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 당연히 선관위에 강력히 항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부여 투표소에서 있었던 일 이런 거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의 신청을 하고 해야죠. 정진석 의원 이거 해야 됩니다. 꼭 하세요. 선관위에 강력히 항의하세요. 본인이 당선됐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차피 본인의 당선이 뒤집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은 이 국민들의 우파들의 민심을 받들어서 좀 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하는 척이라도. 그게 날 수도 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의혹 제기하세요. 의심 가는 정황, 선거법을 제대로 안 지킨 거 당연히 선관위에 항의를 하고 선관위는 이것을 해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상식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저 또한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의혹이라고 내놓은 것들 중에서 말이 안 되거나 논리적 결함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이배인 교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통계, 공병호가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논리적 결함이 심각하고 말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반박을 하는 거죠. 의혹 해소를 위해서. 우파에서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그 의혹을 제가 딱 보니까 이거는 의혹은 좋은데 의혹 제기를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비논리적이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을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이게 의혹을 해소시켜주는 거지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 제기를 하지 말라, 의혹 제기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의혹 제기 하세요. 그런데 그 의혹 제기를 제가 봤을 때
이 의혹 제기가 너무 허술해. 논리적이지 않아. 하는 얘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그런 거는 해소를 해야죠.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거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설명해 주는 것을 왜 싫어한다고 하냐. 의혹을 제기하면 이 의혹을 해소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건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부정선거와 선거관리 부실하고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정말 이런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정선거와 선거관리 부실이랑은 다르다. 이해합니다. 선거관리 부실을 부정선거를 하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 있어요. 의혹 제기할 수 있어요. 뭔가 부실해. 뭔가 미심쩍어. 뭔가 의심이 가. 그러니까 야 이거 뭔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이거 선거 부실 아니야? 아 선거 부실 아니라 부정선거 아니냐? 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 정규재 같은 사람이 이병태 교수 같은 사람이 해명을 하죠. 이 해명을 한다고 해서 적대시하고 야 네가 왜 해명해? 이거는 민주당이나 문재인이나 선관위에서 해명해야 되는데 왜 네가 해명해? 네가 좌파야? 이런 식의 주장은 좀 어리석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어떤 의혹이 부정선거를 가리키는 증거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별로 뭐 부정선거라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뭐 저보고 비겁하니 뭐래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깜빡했는데 핸드폰에 있으니까 핸드폰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총선을 위해서 이번 4.15 총선에 현장에서 뛴 사람이 몇 명일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55만 명입니다. 이번 총선에 투입된 인원이 55만 명이에요. 사전투표소 몇 개냐? 3,500개입니다. 우리가 사전투표를 한 사람도 있고 본투표를 한 사람도 있죠. 사전투표소가 총 3,500개입니다. 선거 당일 본투표소는 14,330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14,330개의 투표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할 때. 개표소는 251개였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투표소에서 사용한 투표함 개수는 27,700개. 기표대는 75,300개였습니다. 이번 선거. 숫자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대충 쭉 보세요. 그리고 개표관리요원은 구,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개표관리위원, 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개표사무원, 개표 과정을 참관하는 개표 참관인, 경비 경찰 공무원, 경찰을 말하는 거죠. 관계기관 협조요원, 학교 교사, 은행에 근무하는 은행 직원, 이런 사람들 해서 개표에 참가한 사람, 이번에 막 개표를 했잖아요. 개표에 참가한 사람이 6만 명이 넘습니다. 산술적으로 그냥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곳에, 한 개표소에 239명이 개표에 참석을 한 겁니다. 이번에. 자, 제가 이 엄청난 숫자들을 왜 말을 했냐. 막 이런 일이 있어요. 뭐 어느 투표소에서는 이랬었고, 저 개표소에는 어쨌었고, 사전투표에서는 뭐 무슨 일이 있었고, 여기서 뭐 뭔가 한 장이 안 맞아. 이런 것들.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옵니다. 선거가 부실한 증거들이. 좀 전에 나온 것들. 여기서 뭔가 이런 일이 있었어. 어떤 참관인이 내가 이거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줬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죠. 이게 뭐를 의미하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모든 의혹들이, 이 모든
부실한 것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봅시다. 선관위 위원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엄청난 초특급 프로젝트인 총선에 하나의 부실도 없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결론인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대한민국에 수많은 조직이 있어요. 어떤 조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철두철미하고 완전한 조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군대라고 봅니다. 군대. 군대는 적과 싸우는 조직이에요. 전쟁을 치러대는 조직이에요. 군대야말로 조직력이 가장 탄탄하고 기강이 가장 바로 서 있고 소위 말하는 군기가 바짝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군대도 전 군이 한 60만 명 되나요? 이 60만 군대가 있죠. 이번에 이 총선에 참여한 인원도 55만 명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전 군이 군 기강이 바짝 서 있고 군기가 바짝 들어 있고 어느 한 보초소 하나도 물 셀 틈 없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어느 철책이 뚫리기도 하고 뭐 북한 사람이 넘어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 이 보초를 잘못 쏜 초병이 있겠죠. 이 초병이 간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초병이 예를 들어서 졸았어. 보초를 서다가 어떤 병사가 보초 서다가 졸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부실하게 근무를 쓴 거죠. 잘못된 근무를 쓴 거죠. 이거는 뭐 영창을 보내든 뭘 하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갖고 야, 너 간첩이지. 너 일부러 북한 군인이 내려오기 위해서 네가 여기서 일부러 졸고 있었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사전투표소 개수가 3,500개입니다. 3,500개나 되는 사전투표소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있었는데 이 많은 사전투표소에서 어떠한 이슈, 어떠한 부실도 없이 해야겠죠. 선거에서.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워낙 큰 이벤트예요. 선거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부실한 것들이 나옵니다. 역대 선거 때마다 다 그랬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구글에 가갖고 부정선거라고 치고 쭉 한번 보세요. 이번에만 이런 일이 있었나. 지금 의혹 제기하는 것들. 뭐 여기가 이게 부실했네. 저기가 저게 부실했네. 이명박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그랬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파 정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실이 없었을까요? 물론 부실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의혹 제기를 하고 선관위한테 요청을 하고 야 니네 똑바로 안 해? 왜? 선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안 지켜? 해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투입된 곳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55만 명 중에는 막 꼰대 같은 사람도 있고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참관인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지금. 그래서 이것은 선거 부실의 문제지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은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맞아요. 너무 부실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강이 해이해졌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갖고 부정선거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야, 지금 이러한 이슈들이 수십 군데에서 터져나왔어. 그럴 수 있죠. 3,500군데에서 투표를 했는데 수십 군데 잘못될 수도 있죠. 3,500군데 중에서 3,500군데가 완벽하게 선거를 치렀다. 사전투표를. 그래야 되겠지만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를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앉혀놔도 누구에게 선거 지휘권을 맡겨도 부실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선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겁니다. 이해합니다. 막 뭔가 막 부실한 것들이 막 터져나와. 의혹들이 막 터져나와. 그러니까 야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왜 지금 미래통합당이 가만히 있느냐? 이건 부실의 증거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뭔가 실수가 있고 어디서 뭔가 놓치고 규정을 위반한 것들이 있고 55만 명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누군가는 뭔가 선거법을 위반해요. 군법도 위반하잖아요. 60만 명의 군인이 있다 보니까 지금 영창을 가보세요. 대한민국 영창에 가보면 영창에서 살고 있는 군인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선거 부실이 부정선거가 아니고 뭐냐. 부정선거랑 조작을 했다는 증거랑 부실한 거랑 다른 겁니다. 부실 선거와 부정선거가 다른 거예요. 부정선거라고 하면 문재인이, 민주당이 작정을 하고 표를 빼돌리고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개표 조작을 하고 요게 부정선거. 요게 부정선거. 부실선거는 누군가가 선거법을 안 지켰어. 선거법을 위반을 했어. 누군가가 참관인이 뭔가 본인의 권리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묵살했어. 이거 부실선거. 이해하시나요? 지금 어떤 분이 뭐 어떤 게 불법이다, 어떤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다음 선거에 총지휘권을 주면 어느 지역구 하나라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선거를 칠 수 있습니까? 55만 명을 기계처럼 딱딱딱 돌릴 수 있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때도 있었고 이 정도 부실은 박근혜 때도 있었고 이명박 때도 있었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중진들, 이번에 중진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선 사람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꽤 많이 나섰어요. 다 초재선, 초선, 재선 이런 사람들. 3선 이상의 중진들은 안 나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거의 전문가들,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들 왜 안 나설까요? 비겁해서? 민주당과 짜고 붙어먹어서? 그래서 제가 막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막 저한테도 막 카톡도 오고 전화도 오고 어떤 사람은 거의씨 나 정말 실망했어 이러면서 막 전화도 오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메일도 넘어오고 막 제보라고 오고. 근데 알겠어요. 아, 이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왜 이분들이 이것을 부정선거라고 판단을 하는가? 여기저기 막 터지거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요. 지난 대선 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거든요. 지난 대선 때도 부실한 게 있었고 지난 지방선거 때도 있었어요. 선거 전문가들, 여의도 연구원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든 부정선거를 밝혀갖고 뒤집어지면 가장 득보는 게 지금 미래통합당 사람입니다. 황교안이에요. 김용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아는 거죠. 정확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 하다못해 저한테 선거의 총지휘권을 줘도 완벽한 선거 치를 자신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4대강 공사 왜 비리가 있냐? 여러분, 20조나 되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는 공사에 비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누구에게라도 20조를 주고 야 20조 내가 돈 줄게. 네가 사업을 해봐. 20조짜리 사업 해봐. 대신에 단 한 사람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면 넌 죽을 줄 알아. 아무도 못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수십만 명이 투입된 선거에 부실이 없을 수가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것을 최대한 없애야 되겠죠. 우리가 없애야 되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의혹을 제기를 하고 의심 가는 부분, 선관위가 선거법을 어긴 부분 열심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선관위가 정신을 차리고 다음 선거는 더 잘하겠죠. 그러던 와중에 열심히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열심히 찾으세요. 그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역으로 이 5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매수하지 않는 한 부정선거를 일으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초이님이 이건 부정선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초이님한테 다음 선거에 총지휘권을 준다고 하면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단 하나의 부정도 없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난 할 수 있다. 난 기계처럼 55만 명이
단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내가 선거를 꾸릴 수 있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현실에 가능하겠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이해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겠죠. 왜? 이렇게 유튜버들이 난리친 게 처음이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예전에 찾아서 보여준 적도 있어요. 이회창 때도 그랬었습니다. 이회창 때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줘봐. 내가 완벽하게 할 거야. 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55만 명을 자기 손 안에 든 사람처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초이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3,500개가 넘는 14,000개가 넘는 투표소를 단 하나의 부정도 없이 부실도 없이 완벽하게 꾸릴 수 있다는 엄청난 초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납득을 하실 분들이 꽤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리얼하게 오로지 진실로서 거짓 선동하지 말고 억지로 우기지 말고 진실로서 승문해서 충분히 우파들은 좌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파라고 하면. 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사회주의보다 더 우월한 정치 프로세스이고 더 우월한 이념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맞죠? 사회주의보다 자유주의가, 시장경제가 더 우월하죠. 우리는 그것을 믿죠.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 이념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진실로서 승부를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파들끼리 어떠한 주제로 지금처럼 부정선거로 서로 갈라져서 싸우다가 지리멸렬해 있죠. 지금 우파 진영이 지금 부정선거 떡밥으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부정한 우파 정치인, 자기만 하는 우파 정치인, 공정하지 못한 대선 경선을 막으면 된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음 대선을 공정한 경선으로 하면 우리는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갈라질 것이다. 민주당은 분열될 것이다. 우파가 분열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 선거, 다음 정권 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철진한, 허접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좌익들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만 잘하면 된다. 우파들이 잘하면 다음 선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공정한 대선 경선을 치러야 된다. 우리가 다음 경선을 공정하게 치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회주의보다, 좌익들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 좌익 이념보다 우익 이념이 더 대한민국에 이롭다. 사회주의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더 좋은 이념이다. 라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충분히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것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율TV님, 개표가 기계처럼 탁탁 진행되는 게 아닌 걸 사람들이 모름. 거기 개표하다가 다툼도 엄청납니다. 무효표, 서로 자기들 표라고 참가자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다. 그렇게 한 표 한 표 다 신경 쓰면서 개표하는데 무슨 부정투표냐. 크크크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정진석 의원 지역구도 어쨌든 간에 자기 표를 다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정진석 의원의 참관인들만 멀쩡한 사람들이고 다른 지역구에 있는 참관인들은 다 바보입니까? 눈뜬 장님이에요? 정진석 의원 지역구가 예를 들어서 부정을 했다고 칩시다. 잡았잖아요. 왜? 잡을 수 있는 프로세스인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법이. 우리나라 시스템이 사람들이 정권과 국가의 시스템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일부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라고 해서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라고 해서 6,000명에 달하는 검사를 쥐고 흔들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 윤석열한테 두드려 맞고 있죠. 문재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이란 국가 시스템의 차이점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20만 명 된다고 합니다. 20만 명. 선관위 직원이. 문재인이 집권 3년 만에 20만 명의 선관위 직원을 다 매수를 했다? 가능하겠습니까? 간부급만 몇만 명이에요. 간부급만. 막 10,000명, 막 이래요. 이 10,000명을, 이 중에서는 대부분이 이명박 박근혜 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매수했다? 문재인이 3년 동안?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선관위 공무원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각 지역마다 선관위가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이 선관위 사람들이랑 정치인들이랑도 알아요. 특히 오랜 정치인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오래된 중진 의원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잘 아니까. 선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보세요. 정진석 의원 지었고 다 잡아내잖아요. 이 표 왜 이렇게 돼갔지? 다시 돌려봐. 재검표해봅시다. 그 자리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시 돌려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다. 개표 부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 지역구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참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개표기 넘어갈 때 조작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한테 이제는 열심히 얘기를 하라고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진석 의원에게 진실을 밝힙시다 이렇게 열심히 요청을 하세요. 저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갖고 정진석 의원을 괴롭히세요. 달달 볶으세요. 빨리 선관위에 항의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55만 명이 투입이 되고 14,000개가 넘는 투표소가 운영이 되고 개표소가 215곳이었나요? 개표소 숫자가 무지막지하게 많고 한 개표소당 수백 명이 뛰어들어갖고 개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55만 명이 투입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말하자면 성격이 더러운 사람도 있고 꼼꼼한 사람도 있고 대충대충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온갖 수십 군데 뭔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분 기계가 하는 일도 사람이 한다고 오차가 없을까요? 사람 손으로 한다고? 사람은 실수 안 하나요? 오히려 기계가 더 정확하대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수개표보다 오히려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정확했다. 오히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계가 더 정확합니까? 사람이 더 정확합니까? 재봉틀로 나다다닥 박는 게 더 촘촘하고 정확하게 박음질이 됩니까? 사람이 손으로 바늘로 한 땀 한 땀 하는 게 더 정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55만 명을 다 같이 통제하기가 불가능하다. 10,000개가 넘는 14,000개가 넘는 모든 투표소가 완벽하게 착착착 돌아가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붓이 터지죠. 그것을 갖고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겁니다. 그 참관인이 잘한 거고 다른 곳은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참관인만큼 다 그 참관인들 정도의 실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지역구도. 그 정진석 의원이 보낸 참관인만 똑똑하고 눈이 빠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 각자 믿을 만한 사람들로 참관인을 배치한다고요. 다 바본데 다 멍청한 참관인들이 있고 미래통합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보 멍청이고 그 지역만 유독 똑똑한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다 비슷한 수준의 참관인들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스템은요, 여러분 다음 선거 때 본인이 참관인을 해보세요. 그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참관인 하고 싶어. 내가 직접 우리 지역에 참관인 내가 해볼게.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선거 프로세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의심 많은 사람 있으면 직접 참관을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이미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이. 의심 많은 사람 가라. 직접 참관인 신청을 해서 직접 참관을 해봐라.
본인이 싸워라. 그렇게 이미 다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못 믿어도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을 다 꼬셔왔다라고 믿는 거는 참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다 장악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선관위 수십만 명을 다 장악을 했다고요? 다 포섭을 했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20만 명 정도는 어떻게 포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를 줘야 포섭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선거관리위원 직원들 몇십만 명을 포섭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당 얼마를 줘야 될까요? 20만 명한테. 만약에 당신한테, 여러분한테 문재인 정권에 누군가가 딱 찾아왔어. 야,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이번에 입 다물고 있어줘. 얼마를 줘야 될까요? 적어도 한 몇천만 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만 명한테 몇천만 원씩을 준다고요? 20만 명한테? 그 돈은 어디서 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20만 명을 포섭을 해야 돼. 내가 한 명, 두 명 해서 20만 명을 포섭을 하겠죠. 이러다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뭐야 이거? 너네 지금 부정선거 하려고 해? 20만 명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뭐야?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부정선거를 하려고 한다 라고 언론에 불면 끝나는 겁니다. 20만 명 전체가 20만 명 100%가 이 부정선거에 동의를 해야지만이 이 부정선거가 걸리지 않아요. 국민들한테 안 걸려요. 20만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포섭에 실패하면은 그냥 이것은 국민들 앞에 까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이거야말로 20만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다 앞면이 나올 확률보다 더 적지 않겠습니까? 20만 명을 다 포섭한다는 게? 더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서버 조작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서버 조작이 다 손으로 샌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이번에 정말 이 부정선거를 확실히 믿고 이거에 부정선거가 확실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 선거에 반드시 참관인으로 참석을 해보세요.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선거에 참관인을 하시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